게임이 요즘 난리더라고요. 저는 오징어 게임 성공 요인을 몇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 오징어 게임에서 예를 들면 흉기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칼 모자이크하고 이런 것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혀 안 먹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역시 게임이라는 게 가지게 되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으로 몰면서도 게임의 룰이 정말 단순해요. 그러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글을 몰라도 대충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컨텐츠 그동안에 보게 되면 드라마를 왜 이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패러독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국내 제작사들은 극히 열악한 환경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상파, 그 다음에 국내 OTT들이 제작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하우를, 그러니까 이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스토리를 보게 되면 한국의 드라마들은 아주 스피디하게 가요. 왜 스피디하게 가냐면 시청률 떨어지면 중간에 죽여버려요. 킬, 5번의 킬, 10번의 킬. 예를 들면 킬 되면 제작비도 못 받아요. 이제 한 회 한 회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럼 그걸 견디기 위해서 일단은 이 드라마 전체를 스피디하게 가면서 전체 비용을 줄이는 것도 구조가 돼야 된다. 미국은 드라마 한 회분을 찍을 때 한국은 세트장에서 드라마를 3개 내지 5개를 찍어버려요. 미국에서 온 배우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찍는 거 보면 경악을 하잖아요. 극한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 모든 코스트를 낮춰야 되는데 극적인 어떤 드라마의 스토리 전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스피디하게 가야 되고, 스피디하게 가야만이 시청자들이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서사가 많아지고 뭐 스토리 배경이 많고 막 이러면 앞에 초기 3회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나 저는 BTS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협소함을 돌파하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플랫폼이라는 어깨에 올라가서 플랫폼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반성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2008년부터 무려 13년 동안 창고에 처박아뒀을까? 그걸 왜 넷플릭스는 그걸 꺼냈을까? 그들은 뭘 보고 이걸 도대체 발굴해냈을까? 라는 저는 반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넷플릭스가 무슨 플랫폼이라 일조를 벌었냐 안 벌었냐 하기에 앞서서. 저는 사실 그 포인트도 되게, 넷플릭스가 1조를 번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저는 오징어 게임이 됐다라고. 왜냐면 저희들끼리 그냥 시쳇말로 이거 왓챠에다 기획안 내고 왓챠에서 했으면 30억 줬을 걸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됐건 그 260억을 태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넷플릭스가 저희처럼 영상을 만든 사람들한테는 선망에 한 번쯤 틀어보고 싶다는 게 뭐냐면은, 넷플릭스는 시사가 없습니다. 왜 광고판에서 클라이언트의 시사로 광고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특히 그런 미국이라는 그 국가를 반영하는 스케일이에요. 한국은요, 콘텐츠도 아주 세밀하게 규제가 들어와요. 그리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갑을 관계에서도 그 마찬가지예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54억을 투자했어요. 오징어 게임. 실패해도 254억은 치명상이 아니에요. 왓챠가 254억을 투입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치명상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규모의 경제, 즉 자본의 규모로 승부하는 국가는 중국하고 미국 정도라니까요. 우리나라 기업이 예를 들면 게임사가 도산할 때 우리나라 기업 VC들은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건지려고 압류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일부의 VC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손실 처리합시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254억은 실패하면 손실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작사하고 드라마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인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도 공통점이 뭐냐면 80년대, 90년대의 낙본들이 많아요. 즉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난 이 80년대, 90년대에 사회 격동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에는 영화나 드라마 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본의 영화 산업이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던 것은 일본의 전공투 세대예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바로 그런 세대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세대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일본 애니메이션도 몰락하고 있고, 이미 영화는 이미 침몰해버렸고, 드라마는 이미 너무 복잡하고 꼬여가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극도로
응축돼 있는 압축돼 있는 그런 뭔가 엑기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80년대 90년대에서 사회적인 격동기를 살았던 그 사람들이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영화 아카데미나 한혜종 이런 데를 가가지고 제작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엔 지금 한국에 정말 이런 컨텐츠에 있어서 르네상스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초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불을 붙이는데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BTS 다음에 그 다음 BTS2가 나올 정도로 이걸 시스템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자들을 계속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일본의 영화나 일본의 드라마,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범했던 그런 단절들, 홍콩의 르와르가 범했던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 계속 듣다가 플라잉 기스 환영 이론 네. 일본의 그 세대가 전공투 세대. 네, 이렇게 부흥했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86세대와 719 그 세대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건 일본은 그 이후로 꼬꾸라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의 뒤를 걷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잘 만들면 구조를.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억압하지 않으면. 그걸 가능성을 본 게 웹툰이라니까요. K-팝도 그런 구조로 가려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죠. K-팝은 그게 나름의 오랫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끌어올리는 그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웹툰은 뭐냐면 혼자 재능만 있으면 그리고 조금만 그림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만 받으면 정말로 아이디어로 하나를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꼬꾸라지는 시점이 제가 느끼기에는 더 이상 시나리오를 쓰지 않고 만화를 아까 말씀하신 라이어 게임도 사실 만화고 새로운 걸 안 하고 뭔가 좀 편한 걸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지금 우리나라의 컨텐츠 산업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되게 많이 느끼는 포인트가 있고요. 저도 그걸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웹툰도 저는 이게 되게 시스템되고 산업화되면서 성공 공식 같은 게 생긴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회기물 이라는 장르, 그러니까 왜 요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엄청 잘 팔리는 만화 중에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장르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저는 약간 우리나라도 자꾸 아까 좀 전에도 여쭤봤지만 계속 일본을 쫓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지배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요, 저는 그 웹툰의 플랫폼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보는 게 있잖아요. 일본이 플랫폼을 못 가져오니까 그 다음에 한국 플랫폼이 일본을 지배하잖아요. 일본의 망가를 그 플랫폼이 얹기 시작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요, 꼭 컨텐츠가 한국이 아니라도 돼요. 유럽 웹툰, 미국 웹툰을 한국 플랫폼에 얹으면 돼요. 지금은 넷플릭스가 하는 것처럼. 예, 그게 제국의 전략이에요. 초기에는 한국의 컨텐츠로 일단 시작을 하지만 한국의 컨텐츠, 한국의 플랫폼으로 같이 가지만 한국의 컨텐츠로 글로벌 시장을 다 커버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럼 각국의 다양한 컨텐츠를 싹 쓸어가지고 넷플릭스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한국이 개성을 살려주는 구조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표현의 자유예요. 그러면 언제나처럼 결론은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하면 저는 일단 그걸 사야 되겠네요. 일단 상장을 한국에 할지 미국에 할지 좀 보시죠. 일단 보시고. 한국이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카카오 엔터라는 게 정말 제국의 플랫폼이 되려면 저는 미국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의 희망 아니에요. 김범수 장이 이야기했잖아요. 글로벌로 가겠습니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가 뭐예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예요. 다른 카드 없어요.